네, 계속해서 이제 페이지 117쪽. 자, 그 시작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 종료할 때 이 지문 또한 출제가 됐습니다. 자주는 출제는 안 됐어요. 하지만 이 지문이 출제됐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중에 201조 물권법에서 공부할 때 언급이 될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개념 설명을 쭉 하는 경우입니다.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시험의 권리구제 수단 방법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계약법이나 아니면 곳곳에서 해당 관련 판례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냥 단순히 암기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거 대법원 판례가 판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핵심적인 징표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 접근하기가 편하고요. 그리고 기억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한테 수험생 수준에 맞춰서 딱 맞는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보고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100페이지 117쪽 라 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당이득이란 개념이 이렇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가리키고 이득자는 그런 말미암아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그렇게 74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에. 달리 표현하면 이 표현 중요해요. 법률상 원인 없이 수익자에게 발생한 이익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기속시킨다는 겁니다. 자, A와 B가 있는데 B가 이익을 갖고 있어요. 근데 B가 이익을 가질 법률상 원인이 없어요. 오히려 그 이익은 누구한테 간다? 이 사람이 정당한 기속자예요. 이 사람이 정당한 기속자인데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기속자인데 누가 갖고 있다? 현재 B가 갖고 있다. 그러면 B가 갖고 있는 것을 A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뭐에 의해서? 742조의 규정에 의해서. 그런 표현들. 법률상 원인 없이 수익자에게 발생한 이익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정당하게. 이게 뭐냐면 재산적 가치가 이동이 있었는데 그 이동이 법률적으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을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741조다. 자, 단가로 2번. 741조의 추상성. 추상성이 뭐냐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 얻은 자, 정당한 사람에게 기속시켜야 한다. 그 규정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건을 어떻게 파해할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그래서 추상성으로 741조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이 내용 갖고 도저히 현실에 있어서 적용해서 뭔가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다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급부 부당의 이득과 침해 부당 이득의 유형을 살펴보면 된다. 다만 수험생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대법원 판례가 어느 순간부터 인정하고 있는 급부 부당 이득과 침해 부당 이득에 대해서 알고만 있으면 된다. 근데 급부 부당 이득, 침해 부당 이득은 어떤 케이스인지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무효 취소는 급부 부당 이득의 문제였고 침해 부당 이득, 침해 말 그대로 침해이기 때문에 급부의 원인이 없어요. 매매 계약 같은. 비록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매매 계약 같은 원인이 없었죠. 그냥 무단으로 점유한 거예요. 남의 땅을 그냥 가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는 이제 학설적으로 예전부터 이 급부부당, 침해 부당이득, 그 다음에 비용 상한 청구와 관련된 비용 반환 부당이득이 있었는데 요 개념을 판례가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이 개념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이 특징을 가지고서 구체적인 사안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뚜렷한 변화가 보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연관해서 시험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제가 이 자습서에 기재한 내용만 정도만 정확하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자, 아까 매매 계약에 체결해서 그 계약의 효력에 따라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경우입니다. 그 표현을 쓴 겁니다. 그 표현을 어떻게 쓴다? 자신의 의사, 매매계약 했잖아요. 그 효력이 없을 뿐이지 그 의사 기초가 있었다는 거야. 급부 부당이득은 일단 의사가 이 급부가 자신의 의사에 기초한 겁니다. 그런 표현이면 이렇게 쓰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을 생각하십시오. 매매계약에 따라서 매도인은 자신의 채무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그리고 목적물의 인도 의무를 이행하고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표현들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근데 그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 부당 이등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경우는 이겁니다. 증명책임은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한 사람이다. 매매계약에 따라서 채무를 이행했는데 그 계약이 알고 보니까 무효가 됐고 또 취소 사유가 있어서 취소권을 행사했다. 그럼 당연히 그 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이 뭘 주장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매매계약 체결 사실과 그 매매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었다. 아니면 취소권이 있어서 취소권을 행사했다. 그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걸 이제 밑줄.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 매매계약 체결 사실과 함께 그 사유가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됨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 당연하죠. 급부를 준 사람이 반환을 구하기 때문에. 다시 돌려줘. 그럼 상대적으로 왜?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너랑 내가 매매계약을 너 이해했는데 그 매매계 자체가 잘못된 거야. 효력이 없어. 그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자,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차고송금. 차고송금도 자기의 의사에 기항하지만 계약 자체가 없잖아요. 착오로 보낸 거니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매도인 여러분한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데 제가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경우입니다. 그러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다음.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해서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경우. 자, 무단을 점유하여 남의 땅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너 남의 땅에서 뭐 하는 짓이야? 내 허락 없이 너 썼으니까 허락 없이 써서 내가 손해를 받았으니까 그 손해만큼을 돌려줘. 대신 너 이득 받았잖아. 그 부당이득 반환이나 아니면 불법행위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남의 땅을 위해서 건물을 지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겠죠. 무슨 소리야? 나는 여기에 이 땅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어. 나중에 배우지만 점유할 권리, 본권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 부당이득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익을 좀 전에 급부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청구한 사람이지만 지금은 누구요? 침해 부당이득의 경우에는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침해를 하고 있다는 상대방. 자,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리 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요점은 좀 알고 가셔야 합니다. 이제 보충 설명하자면 급부 행위에 의하여 수익이 생긴 경우 이게 급부 부당이득이죠. 어떤 경우는 있죠?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급부의 근거가 되는 채권의 존재, 매매계약에 따라서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했다.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의 존재가 법률상의 원인이겠죠. 자, 매매계약 존재가 될 수도 있고요. 매매계약이 효력이 발생하면 채권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표현입니다. 달리 표현한 겁니다. 채권의 존재가 법률상의 원인이고 무권리자가 타인의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이득을 얻은 경우 이 경우는 침해 부당이득이죠. 이 경우에는 해당하는 권한의 존재가 법률상의 원인이다. 이제 급부 부당이득은 채무 이행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채권의 존재가 법률상 원인이겠죠. 즉 매수인이 부동산을 넘겨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것은 매수인에게 매도인을 상대로 어떤 권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목적물에 대한 인도 청구권이 있다는 거죠. 그게 채권의 전제인 거죠. 반면에 급부 침해 부당이 이등 경우에는 해당하는 권한 존재, 즉 사용, 수익, 권한 내지는 처분 권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나는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아니면 이 땅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경우에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게 되면 효력이 없죠. 그런 말미암아 무권리자는 매매대금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이득 아니겠습니까? 무권리자 입장에서는 그 이득이 권한이 존재하냐. 그러려면 그 매매대금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죠? 처분 권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니 무권리자가 제3자에게 임대를 했어요.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에 따른 월 차임상장의 이득을 취득하는데 그건 뭐죠? 해당하는 권한 뭐죠? 임대라는 것은 사육수익에 관한 권능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사육수익 권능이 있어야 한다. 이런 개념들입니다. 또한 전자는 이익 또는 그로 인한 손해 여건이, 즉 이익, 법률상 법률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손해를 받았는 게 지금 741조의 기본 패턴이에요. 근데 급부 부당이득의 경우는 급부를 주면 그 순간 급부를 수령자 이득을 받고 급부를 주는 사람은 손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자는 이익 또는 그로 인한 손해의 요건이 급부의 실행이라는 하나의 사실, 즉 채무의 이행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해결된다. 반면에 후자는 상대방의 잃은 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서 과연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만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즉 개별적 사안으로 꼼꼼히 따져본다는 겁니다. 이게 급부 부당이득과 침해 부당이득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닌데 이런 개념, 이 정도는 감은 이런 거구나. 그 정도는 아는 수준이 돼야 합니다. 자, 한편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험은 나옵니다. 자, 중요합니다. 침해 부당이득은 권리자가 이 개념 중요해요. 권리자가 침해 행위로 현실적 구체적 손해를 입을 것은 요구되지 않는다. 우리가 손해라고 생각한다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손해가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렇죠.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건 내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뭔가 발생하는 거죠. 교통사고를 당했으면 치료비가 발생하는 것처럼. 그런데 침해 부당에 대해서는 현실적 구체적 손해를 입을 것을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음 중요합니다. 침해 행위로 말미암아 그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박탈되었다는 것 자체로도 손해가 있다. 현실적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고 단지 가능성만 없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손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자, 이런 경우입니다. 나중에 구분소 집합건물에 할 때 나오는데 자, 그 밑줄 쭉 나오면 밑줄 친 게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한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구분 소유자들이 해당 공용 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요거는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출제되는데요. 집합 건물이 있으면 집합 건물은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과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들이 공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뭐냐면 구분 소유자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배타적으로 사용해요. 그러자 나머지 구분 소유자들이 이 부분을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서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뭐였죠?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득하고 그런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해요. 그래서 인과관계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쟁점은 뭐냐면 손해였어요. 왜 이 부분이 쟁점이 되냐면 자, 여러분 아파트의 공용 부분을 한번 생각하면 계단이나 복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단을 복도로 사용하는 게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여러분 아파트의 복도나 계단을 일부를 임대를 줄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평소에는 사용 수익을 못해요. 어느 누구도 원칙적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수익사업의 대상이 없습니다. 즉, 이 사람들이 누군가 배타적 점유적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누군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보는 등의 사실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말미암아 과연 손해가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있을지.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용 수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공용복도 계단에서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없거든요. 근데 무슨 손해가 있어?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그런 관점에서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관점이냐면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손해상당의 이득을 이 구분 소유자들, 지금 배타적 전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나머지 구분 소유자들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이익을 취득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손해라는 구체적이고 선지적 손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거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출발점은 손해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라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구분 소유자는 공용복도나 누구는 손해라는 거 생길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누릴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아니야. 어떤 경우? 침해 부당이득. 이거는 의사의 일부 구분 소유자가 공용부분 독점 사용하는 것은 앞서 같은 매매계 같은 원인에서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무단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침해 부당이에요. 이 경우에 손해는 뭐다? 구체적이고 실질적 손해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구분 소유자가 만약에 네가 이걸 배타적 점유 안 했으면 이 사람들도 같이 함께 쓸 수 있었어. 그런 이용 가능성이 침해한 게 손해야. 그렇게 접근한 겁니다. 현실적 구체적 손해까지 필요 없고 단지 이용 가능성만 침해된다면 손해는 발생했다. 그런 논리를 접근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사람이 나머지 구분 소유자에게 손해상당의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볼게요. 다시 한번 이러한 이유로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한 없이 집합 건물의 복도, 계단 등 같은 공용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구분 소유자들이 해당 공용 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뭐다? 사용될 가능성, 이용 가능성이 박탈됐다. 비록 현실적 구체적 손해는 없다 하더라도 이용 가능성이 박탈됐기 때문에 손해가 있다.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자, 아래 하나, 둘, 셋, 셋째 줄 내려와서 밑줄 끄는 해당 공용 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설사 배타적으로 누군가가 쓰지 않더라도 여기는 이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자체로. 왜냐하면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무단 점유로 인하여 다른 구분 소유자들이 해당 공용 부분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었고 이는 그 자체로 그 자체 표현은 이용 가능성 박탈 그 자체로 741조에 정한 손해로 볼 수 있다. 이 사람들 일부가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익을 얻었고 또 손해욕구 갖췄기 때문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 요 부분입니다. 동그라미 2번 한편 전자는 급부 부당 이득은 계약의 효력 불발생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그 표현이 계약의 효력 불발생에서 원상 회복 의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거죠. 원상을 회복해야 하지 않습니까? 중고 돌려받아야겠죠. 후자는 침해 부당 이득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사실관계. 그러니까 뭔 차이점이냐면 급부 부당 이득은 매매 계약에는 의사표시가 있었잖아요. 근데 침해 부당 이득은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단지 현실적으로 발생한 사실관계. 구분 소유자 일부가 배타적으로 공용 부분을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사실관계입니다. 바탕으로 부당한 재산적 가치 이동을 조정한 거다. 이런 의미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항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자,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요건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불법 행위는 가해자의 기책사유, 고의 과실이 피하고 위법성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위법성은 우리가 말 그대로 법을 위반한 것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반면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는데 이것은 정당한 권리자에게 기속되어야 한다. 이 부당한 법률상 원인 없이 요거는 이제 어떤 관념이면 공평의 관념에서
이 재산적 가치가 이익은 A가 갖고 있는데 이익은 누구한테 기속이 되는 게 맞다? B에게 된다. 어떤 관념에서? 공평의 관념에서. 그런 어떤 지배 원리들, 민법의 원리들이 있는 겁니다. 후자는 공평의 관념에서 부당성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부형 설명을 하자면 이런 개념들은 좀 아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이해를 하는데. 나중에 대부분 이제 어떤 공부를 할 때, 이해를 할 때 바로 이런 개념을 갖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냥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공평의 관념에 비춰볼 때 이득자가 그 이익을 공평의 관념이잖아요. 이 공평의 관념이라는 얘기는 불법 행위했을 때는 위법이잖아요. 법을 반했다는, 위반했다는. 다만 그 말 그대로 형식적 의미의 어떤 법령을 위반이 아니라 그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평의 관념이에요. 어떤 개념이냐면 비록 위법성까지는 안 가더라도, 위법성 아니더라도 공평의 관념에 있어서 인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어떤 느낌의 그 관념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공평의 관념에 비춰볼 때 그 이득자가 이 사람이 이득을 보유하는 게 이것은 불법 행위는 아니에요.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더라도 741조 이하 규정의 적용에 따라서 정당한 권리자 기소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공평의 관념에 비춰볼 때 이득자 그 이익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손실자에게 기속시키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 두 청구권은 그 요건 등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가해자의 기책 사유와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할 것을 요구하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두 청구권은 목적과 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경합. 하나의 손해를 두고서 그 반환을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를 배상받는, 손해를 반환받는 방법이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할 수도 있고 부당이득에 의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부당이득에 의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냐 아니면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냐를 따져보는 건데 대부분 같이 가요. 근데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배웠습니다.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에 있어서 추인이 있게 되면 권리자는 무권리자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벗죠? 매매대금. 매매대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불법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무권리자는 손해라는 것은 소유권 상실인데 무권리자 처분행위에 의해서 권리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권리자의 추인 때문에 소유권을 상실한 것 때문에 불법 행위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4번 계약상의 채무이행 청구권과 관계. 이 파트에서도 중요합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계약이 유효하면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계약을 해제권을 행사하면 계약은 계속 유효한 겁니다. 채무 불이행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은 뭐다? 계약이 효력을 발생했다는 전제에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계약이 유효하고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채무자가 이행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때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는 부당이득은 문제되가 않는다. 왜냐하면 단지 채무 불이행이 문제된다. 왜냐하면 어떠한 계약상의 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해당 계약에서 정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상의 원인 없는 부당이득은 누군가 이익을 얻고 이익 얻는 데서 손실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해가 있다는 건데 지금 채권자에게 여전히 채권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이익을 취득한 게 없고 당연히 채권자가 어떤 손해를 본 게 없기 때문이야. 이런 개념들이 쉽게 와닿지 않는데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채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록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 개념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고 비슷하게 출제된 바 있습니다.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채무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게 뭐가 관련되면 방가로 2번.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임대차 계약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뭘 못한다? 무단 양도를 못한다.
무단전대, 무단용대 뭐죠?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아니면 임차 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할 때 동의를 요하는데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양수인이나 전차인은 임차인과 사이에 양도계약이나 임차권 양도계약이나 전대사 사실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양수인이나 전차인 상대로 해서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쟁점이 뭐냐면 임대인이 무단 연대나 양도를 해서 뭐 어떤 권리를 갖고 있냐면 해지권이 있어요. 그리고 쟁점이 뭐냐면 해지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양수인이나 전차인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이나 손해가 발생한 전대로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제요? 해지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왜냐하면 임대는 임차인한테 뭐가 있다? 이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채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손해라는 발생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럼 언제 할 수 있다?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누구 상대로? 양수인이나 전차인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다. 이 개념이 어디서 출발하냐? 방금 계약이 유효하고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전히 채무자 상대로 채권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서 이득이나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한다. 그 개념에서 연장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출제가 됐습니다. 중간에 보면 밑줄 찍은 부분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양수인이나 아니면 전차인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나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나 아니면 해지에 의해서 종료됐다는 얘기입니다. 계약이 종료됐다는 것은 기간 만료나 해지 사유도 있습니다. 종료된 이후에는 임차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은 임차 목적의 소유자인 임대인은 소유자의 죄에서 소유자란 겁니다. 소유자 죄에서 제3자를 상대로 이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계약이 종료되면 더 이상 임대인 임차인에게 채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이 존속하면 임대인은 임차인 상대로 채권이 있으므로 양수인이나 3자인 상대로 손해상당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나 부당이득. 하지만 계약이 종료되면 기간 만료든 아니면 해지권 행사든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더 이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양수인이나 전차인 상대로 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말 이제 또 나올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정리 파트 가도록 하겠습니다.